반영구샵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소자본 창업이라고는 하지만 대충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어려우시죠?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꼭 필요한 가구는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1인샵 혼자서 오픈하기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토탈뷰티 경력 18년 차인 제가 돈 아끼는 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토탈뷰티샵을 운영을 한 지 18년 차이고요.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해외에 가까운 동남아 쪽 나라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허리를 다쳐서 한국에 조금 치료차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반영구샵을 오픈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창업이라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월세가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규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작은 곳을 알아봤었어요. 컨테이너 아시나요? 약간 가건물처럼 1층이 3평 그리고 2층이 3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안에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식탁이 있고 거기에서는 손님을 상담을 하고 대기도 하는, 또 바로 옆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시술하는 장소인데요. 거기에서 베드 하나만 놓고 그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영구샵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고객을 맞이했을 때 그냥 안에서 문을 잠궈 놓고도 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처음은 최대한 돈을 많이 들이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진에 보이는 테이블은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2층의 베드 역시 당근에서 구했습니다. 거울도 당근에서 구했고, 수납장 하나만 조그맣게 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그거 하나만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트롤리는 저희 언니가 애기 기저귀 트롤리로 쓰고 있던 것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에 들었던 비용은 커튼 구입, 당근에서 중고 물품 구입하는 것들, 몇 가지 색소들, 초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1인샵 창업을 할 때는요, 요즘에는 뭐 샵인샵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단독으로 나 혼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시술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창업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뷰티샵 창업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산에 이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점포동에 두 번째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회색 건물, 점포 지하철역 바로 앞이어서 그냥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주택을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 시설도 굉장히 노후된 거, 화장실도 너무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거의 다 셀프로 했었던 것 같아요. 철거하는 사람을 불렀었고요. 페인트 제가 직접 또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었고요. 바닥에 저 장판은 무조건 뜯어냈으니까 큰 마음 먹고 타일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자재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구입을 해서 왔었고요. 타일 시공하는 분만 한 분 불러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아꼈고요. 손 씻는 세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베드만은 제가 좀 전동 베드를 꼭 놓자 싶어가지고 전동 베드에는 조금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한 지 딱 3년 만에 저는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자리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샵을 오픈을 했던 곳이 아래 3평, 위에 3평. 두 번째 방금 봤던 사진 속의 그쪽은 평입니다. 지금은 제가 5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45평으로 확장 이전을 했지만 1인샵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 비용, 일단 보증금과 월세, 지역별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한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막 이렇게 물밀듯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정도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월세와 그리고 관리비 정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을 하세요. 꼭
안 해도 될 상황이면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샵을 알아볼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샵을 만약에 봤다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은 가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또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뷰티샵 특성상 조금 고객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곳인데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만약에 주변 상권이 뭐 술집이 많다거나 아니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다거나 이러면 별로 좀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프리렌트가 가능한지 이 2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가벽을 세우고 페인트 칠하고 온수기 설치 그리고 이사하는 비용, 근데 이렇게 했어도 1,000만 원? 조금 더 들었나? 5천에 비해서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된 거죠. 싱크대는 이케아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샵을 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가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겠죠. 두 번째는 높이가 한 800에서 1100 정도 되는 우리 그 선반 있죠. 수납장. 이런 거 정도 하나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시술할 때 필요한 조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외투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도 필요합니다. 상담실이 없으면 상담 테이블이라도 조그만 것을 해 놓으시면 상담을 거기에서 자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거울을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전신 거울도 괜찮고요. 아니면 굉장히 조그만한 미니 화장대 같은 거나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울이라도 괜찮습니다. 가구는 어디서 구매하냐? 저는 그냥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합니다. 저렴한 수납장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당근마켓 이외에는 저는 해외 직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살다가 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조금 금액대가 나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외 직수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동 베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구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돈 굉장히 적게 들이고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원장님들이 꼭 사놓고 안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반영구 재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꼭 있어야 하는 재료와 필요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게요. 우리 원장님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